오늘도 불철주야 견맞이로 동분서주 분골쇄신하시는 제주의 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혁신바우처 사업이 원래 12월 8일까지로 공고가 났었는데 12월 22일까지로 공고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바우처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지 제가 무슨 자격과 경험을 가졌길래 이런 정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는 생산 현장 자동화 관리 솔루션인 오르카 를 운영하는 팀 에브리웨어의 이다한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대표님들을 위한 재직자들을 위한 여러 실무 IT 지식들과 정보사업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는 오르카 ERP 그리고 오르카 C라는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제조업 쪽의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AI로 작업 지시서, 도면 등을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여서 자동으로 담당자들에게 배정되고 관리를 하는 생산 현장 관리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표님, 공장장 혹은 생산 현장 관리자 분들이 수기로 관리를 하는 것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좀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생산의 품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을 위한 거래 플랫폼인 오르카 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르카 C에 입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제품 소개, 회사 소개 페이지를 모두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조업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으시거나 재밌는 경험 혹은 그냥 단순히 제품이나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도 멋있게 따드리고 회사, 그 제품 이런 것들을 멋있게 잘 감싸서 유튜브에서 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 제조업 인들끼리 많이 나누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제조업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 등을 납품하면서 제조업체들과 협력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사업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좋은 정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사업 같은 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워서 이렇게 소개 영상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은 혁신 바우처를 알려면 바우처라는 게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란 게 무엇이냐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것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처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바우처라고 하는 거를 받습니다. 이렇게 바우처라고 하는 걸 받는데 요거는 정부에서 대신 결제해주는 일종의 증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 건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비스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받은 바우처 결제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바우처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5천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의 분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고요. 늦으면은 불인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실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2일까지 제출하려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많고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분야별 지원 내용입니다. 우선은 매출액 120억 미만의 제조업이고 분야별로 3개씩 신청 가능합니다. 분야는 이렇게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분야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쓸 거냐. 왜냐면 여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컨설팅의 경영직 기술 전략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에 따라서 자부담금의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50억을 초과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한 반 정도 이상을 직접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사실 근데 매출이 커서 자부담 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웬만하면 반 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부담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를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모르고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요거를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 서류에서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이제 사업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잘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인식을 하고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가점 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저희 같은 공급기업에 잘 문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공급기업에 미리 잘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어떤 내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떠한 기대 효과를 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공급기업마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협의하거나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으로서 우선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 현장 평가가 존재합니다. 현장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뻥을 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와서 다 확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평가 나와서 실제로 위원님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공장이나 제조업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눈에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현장 같은 경우는 수준이 미달인데 이런 식의 좀 멘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님들, 현장평가위원님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이제 통과를 하려면 현장평가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나의 어떤 사업 현장이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현장평가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게 본업이기,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싸우지 않고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조업의 기준이 뭐냐? 저는 매출 비중이 제조업이 가장 높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도매업이 예를 들어 가장 높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자부담금이 지불 가능한 기업이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또 서비스를 바우처를 이용을 하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 평가도 해야 되고, 또 기업 내 직원들이 잘 쓰려면 대표님이 강력한 의지로 요거를 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예 쓸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쓰는 어떤 그 관리 툴이나 솔루션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이 쓰다 보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이런 적절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가점 서류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또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지금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대표님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게, 내가 지금 지원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지금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1차 공고 이후에 2차 공고가 있는데 한번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2차 공고 지원 시에 보완해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1차 공고 때 떨어지더라도 이걸 보완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훨씬 높음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 보아야지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좀 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정부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공고가 났을 때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을 때는 사실은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할지, 어떤 기대 효과를 원하는지 정립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사실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1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공고 스케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랑 협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사업계획서 잘 쓰는 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쓰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혁신바우처 모두 잘 쓰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